제2, 제3자한테 가가지고 야 영숙이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기질이 아주 그냥 처음에 좋은 년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아주 그냥 그 나쁜 년 아주 그냥 나한테 아주 그냥 싸가지 없이 이래더라 아주 그냥. 다른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다른 질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또 있을까요? 블로그 A136752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딱 짧고 굵게 쓰셨어요.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수디 화이팅. 예, 누가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감이 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상처를 받는 이유,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의가 없어서 그래요. 예의가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예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행동적인 걸 얘기하자면 말하는 이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이유인데 하여튼 이 대화를 소통하는 데서 상처를 받게 되거나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마음도 없고 말을 하는데 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배려를 하지 않는 거야.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뭘 말하든지 간에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설령, 그리고 이게 뭐 어디 직장 동료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그래요. 가족 관계에서도 뭐 예의 없이 뭐 예의를 지키지 않고 뭐 막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가족 사이에서. 괜히 뭐 부부싸움, 뭐 부모 자식 간의 싸움 이런 게 존재하겠어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의 없는 사람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예의 없이 나는 이 사람과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예의 없이 나를 되게 무례하게 대하고, 이 앞에 질문이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인가? 이 질문인가요? 이 질문 같은데 이 앞에 질문이랑 똑같아요.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거, 나를 되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을 하더라도 니까지 깨? 참네. 이러면서 비꼰다거나 듣지 않는다거나,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무관심적으로 말하면서 예의 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냥 이 사람과는 아예 대화를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이 대화의 테이블에서 나를 지키려면은 저 사람이 무례하게 대한다 그러면은 그냥 나를 너무 무례하게 대한다, 나는 너무 상처다 그러면은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보통은 뭐 대화를 더 시도하세요, 뭐 이럴 땐 이런 얘기 하죠, 저런 얘기 하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더 상처받아요. 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과 나와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일정 기간 대화에 거리를 두고, 내가 좀 있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내가 먼저 다가간다거나, 그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정말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 더 이상 대화를 끌고 가지 마세요. 아까처럼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세요. 예.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만 얘기해. 더 얘기해봤자 너 감정도 안 좋고 내 감정도 안 좋아진다. 그만 얘기합시다. 너의 생각이 어떤지 잘 알겠어. 너의 생각이 어떤지 잘 알겠고 일단 여기서 대화 끝. 이러면서 대화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약간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 상대방이 나한테 되게 막 무례하게 돼요. 니까지 이걸 니 클래스 뭘 이걸 운영한다고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아주 그냥 야 이거 한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 쌍놈 새끼야 하여튼 생각머리 없는 새끼들 하여튼 저런 부정직한 새끼들 하여튼 인터넷 방송하면서 돈 버는 새끼 다음으로 제일 나쁜 새끼야 저 새끼가 아주 그냥 유튜브로 돈 벌고 돈 번다고 야 때늦은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미친놈 새끼야 이렇게 무례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되게 감정적으로 반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뭘 하냐고? 이 지금 너 나랑 한판 뜨자는 거냐 지금? 이러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의 골이 이게 점점 멀어져요. 이게 서로 대화가 막 이렇게 산으로 가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이제 뭐 이종 격투기가 날아가고 막 이제 눈에 이제 뭐 특수 효과 분장, 판다 분장하고 뭐 입에는 이제 뭐 심각하면 입에서 막 이렇게 뭐 처녀 귀신처럼 막 입에 여기 막 빨간물 흐르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들 맞기도 하고 머리도 뭐 이렇게 귀신 산발매로 막 이렇게 뻗쳐 설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런 몸싸움까지 가기도 할 때도 있고 감정 싸움이 나서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몸싸움도 가기도 했고 이게 또 이 제2, 제3자가 또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이 제2, 제3자한테 가가지고 야 영숙이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막 이러면서 막 그 기집애 아주 그냥 처음에 좋은 년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아주 그냥 그 나쁜 년 아주 그냥 나한테 아주 그냥 싸가지 없이 얘들아 아주 그냥 도대체 그녀는 뭐하는 년인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이러면서 막 제2, 제3자가 고통을 받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러한 감정에서 내가 막 이렇게 확 올라올 때쯤에 대화를 끊으세요. 너의 생각 충분히 알았어. 일단 여기서 끝. 근데 그걸 알아도 그러면서 내 생각을 정말 감정적인 요소 쫙 빼고 근데 그건 알아도 내가 너한테 한 얘기는 오해하지 마. 그건 알아도 나는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근데 그걸 알아도 내 생각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였어. 딱 해서 대화를 끝내버리는 게. 그게 굉장히, 이게 건강한 대화법인 것 같아요.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이게 뭐, 그게 약간 좀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나중에 또 불붙을 여지는 있지만, 일단 당장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당장 나를 지키려면은 대화를 일단 빨리 마무리하고 너의 마음을 알겠다 이러면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음 걸 볼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를 찾아 1년 가까이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책에서 방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전 너무 어렵네요. 이것도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라고 인스타에 미니트리 112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왕수디TV 인스타그램과 제 인스타그램으로도 이 댓글 이벤트를 받았는데 이런 책을 읽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1년 가까이 책을 읽었는데 어려운 이유는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못 찾았고
이러한 책에서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 가운데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헤매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책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왜 답을 못 찾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한 책을 읽으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제가 이 자존감 수업에서 본 책인데, 자존감, 자기계발 이런 책들을 읽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일단 그런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먼저 드는 게, 요런 방법이 있구나가 아니라, 나만 비정상은 아니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그러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딱 흘러가니까 그 뒤로는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아무렴 뭐 어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책을 읽어도 막 이렇게 깊게 가지 못하고 약간 계속 겉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까먹었어요. 이 자존감이나 이런 심리학 책을 읽어도 거기에서는 그런 책에서는 나의 뭐 백그라운드나 나의 그러한 현재 상태를 알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주관적인 상황이나 그러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의 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책을 읽거나 방송을 보더라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나는 별론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 드는데?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럼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헤매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데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자 그러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왕수디의 자존감 클래스를 한번 오시는 걸. 왕수디의 자존감 클래스, 나를 발견하는 자존감 찾기 클래스에 한번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는 이 자존감과 관련 이러한 방법론들을 제시한 책들이 있다면 그 방법들을 한번 쫙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고 거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볼 만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해봐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분명히 찾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단 쭉 써놓고 그거 보면서 나한테 맞는 지금 나한테 맞는 방법,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보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혼자서 많은 책을 읽는다거나 혼자만의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존감이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왕수디가 준비하고 있는 이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주면서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나의 자존감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클래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수디의 자존감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